오늘 이 Q9의 장점, 매력적인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언제나 모든 것을 솔직하게 보여드리는 리얼라이티 TV의 진행자 뮤즈입니다. 자, 오늘은 LG Q9을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라이브 때 소개를 해드리긴 했었는데 아무래도 라이브 때는 실시간으로 보여드린다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디테일한 설명이 조금 빠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Q9의 장점, 매력적인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봉기 필요 없어요. 개봉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개봉기보다는 이 제품이 가진 특징, 스펙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보고 구매해야 할 그런 메리트가 있는지, 어떻게 구매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폰 LG Q9. Q9의 장점은 중저가 폰인데 스펙과 디자인 이런 부분들이 프리미엄 스마트폰하고 상당히 닮았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Q9은 전면이 G7하고 똑같아요. 자, G7이 여기 있습니다. LG G7 보이시죠? G7인데 이 G7하고 Q9은 전면이 동일해요. 자, 열어보겠습니다. 자, 보면 화면이 똑같습니다. 화면 크기 6.1인치 똑같고요. 그 다음에 양쪽 폰 다 노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기본적인 레이아웃이 다 똑같아요. 물론 스펙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스펙은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어쨌든 전면은 G7하고 똑같다라는 게 이 폰의 장점, 매력입니다. 자, 그러면 후면은 어떠냐? 후면은 Q8하고 동일해요. 자, Q8은 6.2인치고 Q9은 6.1인치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폰 크기를 보면 Q8이 좀 많이 커요. 왜 그러냐면 이 Q8은 베젤 부분이 좀 큽니다. 베젤이 좀 넓어요. 근데 Q9은 베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없진 않아요. 줄어들었다는 얘기지. 근데 어쨌든 이 Q8은 실제 폰 크기는 6.4인치나 6.5인치 정도의 폰 크기와 비슷하고요. 화면은 6.2인치고 얘는 G7하고 똑같은 크기에다가 화면 크기도 6.1인치예요. 그리고 후면은 Q8하고 Q9이 동일해요. 보면 아시겠지만 Q8과 Q9이 기본적인 배열이 똑같습니다. 싱글 카메라에 LED 센서가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지문인식 센서가 있습니다. 네. 이게 Q8과 Q9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Q 시리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Q8과 Q9의 차이점이 그러니까 후면이 하나는 유광이고 얘는 무광이에요. 보면 아시겠지만, 네. 얘는 그냥 반짝반짝거리는 유광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거의 광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면 얘는 어디를 닮았느냐? LG의 V40를 닮았습니다. 보다 보시면 제가 일부러 카비넷을 시청했거든요. 똑같죠, 색상이. 네. 은은하게 비춰지는 그런 광택이 아주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무광이라고 하는데요. 무광이긴 한데 은은하게 이제 메탈 같은 느낌을 주나요? 근데 이게 메탈이 아니고요, 글라스예요. 네. 실키매트 스타일, 실키매트 디자인의 글라스 소재인데 V40랑 후면 재질이 동일해요. 네. 그래서 이 V40가 이 실키매트 디자인을 적용한 이유는 무선 충전 때문인데 그러면 Q9도 무선 충전이 되느냐 이렇게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아쉽게도 후면 디자인은 또 동일한데 얘는 무선 충전 기능이 빠져 있어요. 어쨌든 전면은 LG의 2018년도 상반기 프리미엄 스마트폰인 G7하고 동일하고요. 후면은 LG의 2018년도 하반기 프리미엄 스마트폰인 V40하고 동일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프리미엄급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럼 왜 이게 중저가 폰이냐? 스펙상의 프리미엄 스마트폰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떤 부분 차이가 있냐면 첫 번째 스냅드래곤 811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LP 같은 경우에 이제 2018년도에 LG에서 출시한 스마트폰들은 스냅드래곤 845를 탑재했잖아요. 그렇죠? 얘는 스냅드래곤 821이에요. 그러니까 스냅드래곤 821이면 이제 2017년도에 출시된 LG의 그 프리미엄 스마트폰 중에 하나인 G6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램은 4기가고요. 내장 메모리는 64기가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유심 트레이와 그다음에 SD카드 슬롯이 있는데 이 SD카드를 통해서 2TB까지 메모리 확장은 가능해요. 네. 상당히 메모리 용량도 신경을 썼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메모리를 왜 2TB까지 늘려놨냐? 이 폰은 배터리 3000mAh밖에 안 되는데 뭐 그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용 시간도 유튜브 영상을 밝기가 이제 중간적으로 해놨을 때 6시간 45분을 재생할 수 있다고 해요. 보통 이제 6시간에서 7시간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유튜브를 계속 재생할 수 있고 게임도 제가 잠시 보여드릴까요? 게임도 일단 유튜브 영상부터 한번 보여줄게요. 제가 어제도 라이브 때 보여드렸지만 잠시만요. 자, 제가 이거 나중에 확대해서 보여드리겠는데 유튜브 4K 영상도 끊김없이 아주 잘 돌아가요. 물론 이거는 그 인터넷 속도도 중요하게 작용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영상이 아주 깨끗하고 고화질의 영상도 문제없이 버퍼링 없이 재생을 합니다. 따라서 영상 감상하기에 되게 좋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영상뿐만이 아니에요. 영상뿐만이 아니고 제가 배틀그라운드를 게임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실행만 좀 해봤는데요.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도 화질 최저가 있잖아요. 밸런스 화질. 그걸 선택해놓고 실행을 하면 끊김없이 잘 돌아갑니다. 네. 게임 잘 돌아가죠. 영상 재생 잘 되죠. 그리고 사운드 역시 입체 사운드, DTS-X 있잖아요. 입체 사운드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하이파이 오디오 지원합니다. 사운드, 오디오 그 화질, 비디오 화질 아주 우수하잖아요. 사용하기에 전혀 문제가 없는 폰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 6.1인치인데 아쉬운 건 LCD예요. LCD라는 게 아쉬운데 LCD인 건 뭐 그 가격 때문에 그렇게 낮춘 거지 LCD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OLED보다 조금 떨어지는 그 재질이다 할 뿐이지 LCD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OLED는 사용하면 할수록 번이 현상이 심각하게 대두되지만 LCD는 그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게임용으로도 멀티미디어 감상용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네. 물론 고화질, 배그 같은 경우에도 화질을 고화질로 해놓으면 버벅됩니다. 따라서 고화질로는 게임을 못해요. 네, 그거는 이 폰이 아니라 모든 중저가 폰이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따라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할 수는 없고요. 일단은 밸런스 화질을 선택하면 게임 된다. 이 부분이 큰 메리트죠. 그렇죠? 그리고 자, 제가 또 벤치마크 속도를 한번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보면 149,624. 네, 149,624면 준수하죠, 꽤. 네, 꽤 준수합니다. 엄청나게 좋은 건 아닌데 나쁘지 않아요. 좋은 편이에요. 네. 왜냐면 이 폰의 가격이 49만 9천원이에요. 이 폰 가격이 49만 9천원이라고 한다 그러면 중저가 폰, 중가 폰 중에서도 조금 낮은 편이에요. 물론 이제 해외에서 수입한 뭐 포코폰이나 이런 것들은 가격이 더 낮겠지만 그러나 포코폰은 일단은 통신사 SKT와 KT밖에 안 된다는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중국산이잖아요. 그렇죠? 네, 중국산 폰이라는 게 문제예요. 네, 그리고 프리미엄 스마트폰이라고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사용한 사람들의 후기를 보면 만족도가 높진 않아요. 여러 가지 부분이 제약 조건이 있어요. 네, 그런 면에서 LG폰, 우리나라 폰이잖아요. 예, 이런 우리나라 폰이라는 장점과 그리고 AS나 이런 문제가 확실하다는 거. 네, 이게 이제 이 폰의 장점이죠. 여기에 요즘 사진 많이 찍잖아요. 사진 많이 찍는데 자 사진을 이걸로
있죠? 네. 전면은 800만원 서고요. 후면은 1600만원 써요. 사진을 찍을 때 화질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아쉬운 건 OIS가 없어요. 그러니까 손떨림 방지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채택되지 않아서 사진 찍을 때 조금의 흔들림에도 사진이 약간 좀 이쁘게 나오지 않을 수 있다. 그게 이제 아쉬운 점이에요. 물론 가격 때문에 그걸 뺐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쉽죠. 왜냐면 그래도 넣었다면 훨씬 더 소비자들에게 만족도를 줄 수 있는 그런 폰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아쉽게도 그게 빠졌어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셀카를 되게 많이 찍고 카메라 돌아다니면서 막 셔터를 누르면서 찍는데 그 부분이 빠져있다는 건 조금 더 사진의 완성도를 높이고 조금 더 소비자들에게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은 아쉽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도 이 폰이 좋은 점은 LG페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네. 요즘 삼성이 중저가 폰에서 페이를 다 빼고 있어요.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다 빼고 있습니다. 그리고 LG도 중저가 폰에는 원래 페이를 안 넣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페이를 넣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폰을 단지 중저가 폰이라고 취급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 폰이 가진 장점들은 보안도 이제 지문인식이 지원되니까 좋은 거고요. 그리고 배터리 사용 시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6시간 반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도 나쁘지 않습니다. 유튜브 영상 잘 재생되죠. 네. 중저가 폰이라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분이 상당히 좀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서 이 폰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G6 정도의 스펙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G6가 스펙이 조금 더 좋긴 하지만 성능 면에서는 이 G6와 Q9이 거의 차이가 없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폰이 전면의 그 디자인 같은 경우도 그렇고 후면의 디자인도 그렇고 G7의 사촌 동생 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만족도가 높은 폰이 바로 이게 Q9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스펙 면에서도 그렇고 성능 면에서도 그렇고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폰인데 일단 가격이 499,000원. 네, 굉장히 낮죠. 네, 499,000원이면 상당히 만족스러운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만족스러운 건 이 폰은 통신사마다 요금제에 따라서 보조금이 아니라 공시지원금이죠. 공시지원금이 최대 25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해요. 네, 그러면 절반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특정 이제 통신 판매점 있잖아요. 그런 곳을 통할 경우에는 영원까지도 구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이제 제 블로그를 보시면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어쨌든 상당히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폰이에요. 왜냐면 중저가 폰은 사실 공시지원금 그렇게 많이 지원 안 되거든요. 당연하죠. 왜냐면 팔아봤자 별로 남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폰은 공시지원금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통신 판매점까지 합칠 경우에는 거의 무료로 구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따라서 학생들, 자녀들을 선물을 해줄 거,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들 폰 선물해 드릴 거 생각을 한다 그러면 프리미엄 스마트폰 해주면 제일 좋겠죠. 근데 가격은 비싸잖아요. 근데 올해 출시된 갤럭시 S10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S10 기본형이 최소 110만원에서 최대 130만원 정도 선 더 올라간다 그러면 그 용량에 따라서 150만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아이폰 XS랑 차이가 없어요. 네, 그런 폰을 구입하느냐? 네, 부담되죠. 내가 쓰기에도 부담되는데 자녀들이나 부모님 선물해드리기도 부담돼요. 왜냐? 비싸잖아요. 그런데 이 폰은 스펙도 만족스러운 편이고요. 가격은 더더욱 만족스러운 편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부모님, 자녀들에게 선물해주기 전혀 부족함이 없는 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면을 봤을 때는 LG의 V40랑 동일하고요. 후면을 봤을 때는 전면을 봤을 때는 LG의 G7하고 동일하고요. 그죠? 네. 후면을 봤을 때는 LG의 V40랑 동일하잖아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밖에 가지고 나갔을 때 꺼내기에 전혀 쪽팔리지 않는 그런 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케이스도 물론 G7하고 후면이 다르기 때문에 케이스를 동일하게 쓸 수 없지만 그냥 케이스를 같이 껴도 상관은 없어요. 사실. 왜? 렌즈가 하나잖아요. 카메라가. 얘는 두 개잖아요. 두 개짜리 하나에 끼는 건 문제가 안 돼요. 네. 어쨌든 그걸 갖다 끼는 것도 사실은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겠지만
케이스가 정 없다 그러면 갖다가 껴서 사용해도 문제 없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 폰은 만족도가 100점 만점이라 그러면 중저가라는 걸 감안하고 사용하기에 최소한 80점 이상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뭐 아쉬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OS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무선 충전이 안 된다는 거. 사실 무선 충전이 지원됐다 그러면 이 폰은 정말 100점 만점에 한 95점 이상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여기에 OS까지 탑재되어 있다 그러면 100점 만점이겠죠. 그런데 어쨌든 가격적인 부분을 고려했을 때 그 부분까지 돼 있다는 건 사실 좀 욕심이죠. 그러면 프리미엄 스마트폰하고 동일하잖아요. 그런데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아니라 중저가 폰이라는 걸 감안한다 그러면 이 가격에 이 스펙 그리고 이러한 성능이라는 것은 충분히 만족하며 사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Q9이 이제 출시됐으니까 저도 이 Q9과 관련해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 이벤트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다음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당연히 제 구독자분들에게 또 좋은 도움이 되는 아주 즐거운 이벤트라고 할 수 있겠죠.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